자, 오늘 그 특강 들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픽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영어 회화 자체를 그냥 잘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좀 했거든요. 음. 이게 오픽이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지금 뭐 몇 년째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 최종 목표는 이제 AL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등급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시간이 다소 좀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후다닥 끝내려고 하시면 이게 잘 안 되고, 많은 컨텐츠를 저하고 이제 세월 이렇게 지내가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축적을 좀 해 가시면 좋거든요. 저 저의 1년 구독권을 만들어 달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네요. 괜찮네요. 월 정액으로 매일 뵙는 걸로.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그 구독권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런 구독하는 서비스가 요즘 많잖아요. 오픽이라는 시험이 제가 지난 한 14년 정도 해보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지금 딱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영어로 잘 해야 이게 시험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 구독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구독이라고 하는 그 서브스크립션을 해가지고 하는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뭐 어학이라든가 뭐 어떤 서비스든 뭐 서버에 여러분이 뭐 용량을 쓰기 위해서 그걸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것들에 대한 구독 서비스 얘기를 오픽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컨텐츠도 저도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거든요. 예. 맞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구독형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달에 3,000원인가 내면 옛날에 하나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내면 모든 이모티콘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 달에 2,900원을 내면 로켓으로 배송을 해주는 시대죠. 신선식품은 그 사람들만 또 받아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 배달과 같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구독 경제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구독 서비스도 생겼군요. 그쵸?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비트인은 영어 라는 방송에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요즘엔 이제 구독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일이 나오지, 그냥 본인의 이야기만 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IH가 한계점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오픽이라고 하는 작은 터널만 계속 보시면서 그것만 보고 가기보다는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비티니 영어라는 방송을 저희가 라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한 달에 23개 정도 주제를 다루는데요.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주식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식 많이 하실 것 같을 때,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은 삼전 가자. 네, 몇 주 있으신가 봐요. 네, 최근에 저기 배당금 받으셨겠네. 부럽습니다. 자, 주식이 뭐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미국도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미국 증권가를 정말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 증권가. 이 헤지 펀드들이, 그쵸? 숏이란 거라죠. 우리나라 공매도 아시죠? 공매도. 이 숏이란 건 이제 주식이 내려갈 걸 생각하고 빌려다 파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면 그걸 싸게 사가지고 이익을 벌 수 있으니까 주식이 내려가는 거를, 공매도를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이제 집중해서 많이 해놓은 기업 중에 하나가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비디오 대여 업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비디오 빌리듯이 게임 대여 방송인데, 네, 주식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미국 저기 오픽에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개미구나 로빈후드라고 이제 그 미국 앱 중에 그 수수료율이 없는 앱이 있어요. 그거 개인들이 엄청 씁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 게임스탑과 같은 주식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주가가 막 상한가 치면서 몇백 퍼센트 올랐는데, 그렇게 되니까 헤지펀드가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주제를 오픽에서 고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뭐 하냐, 인터넷상에서 뭐 하냐, 그럼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요즘 다 뭐 하세요? 시세 보잖아요. 시세 보시잖아요. 매입하잖아요. 매도하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내년 올해 3월까지 금지되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유리하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3월에 그 연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 숏셀링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최근에 TV에서 본 뉴스 내용이 뭐 있냐? 그럼 본인 관심사가 만약 주식이었으면 그 게임 스탑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오픽 교재에 주식을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주식은 특정인들만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주식을 하는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컨텐츠는 방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다룬다.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도 보면 오픽에 나오는 주제 중에 은행이라고 있거든요. 은행은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는 약간 좀 이제 생활금융 쪽이고, 주식은 약간 테크니컬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주식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시험에서 당신 저기 핸드폰으로 뭐 합니까? 당신 인터넷상으로 뭐 합니까? 관심사가 뭡니까? 이거 주식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 방송 콘텐츠에서 자주 다루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서 답변 한두 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정님이 그 코로나 주제를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식도 마찬가지. 맞아요. 이 오픽이란 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관심사 중에 몇 개 정해요. 정하세요. 예를 들어 뭐 한 3개를 정해요. 나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쿠팡 is my friend. 거의 매일 쿠팡. 매일 쿠팡해. 1인 1쿠팡. 그죠? 그럼 쿠팡을 연습해야 돼요.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거 모든 걸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증권 is my friend. 그러면 주식 관련된 걸 연습해야 돼요. 주식 관련된 걸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저랑 가전에 대한 걸 할 겁니다. 가전. 뭐 선생님, 가전이 뭐 이렇게 특별합니까? 굉장히 특별합니다. 키움. 네, 증권사 어디 쓰세요? 자, 증권사 경쟁 한번 합시다. 증권사 어디 쓰십니까? 저는 3개 써요. 3개. 저는 하나, 삼성, 거기다 미래에셋 3개 다 씁니다. 저는. 신한금융 좋습니다. 나무 쓰시고 뱅키스 쓰시면 갑자기 주식 방송이 돼가고 있어요. 요즘 주식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다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키 프레임을 정해서, 키 테마를 정해서 그 3가지를 연습해서 시험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픽 교재 월간지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 안 나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보완을 입티형과 같은 그 방송 교재에서 보완을 해서 좀 들어가는 게 가장 AL이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세상 돌아가고 시대에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들을 여러분 잘 못하시면, 만약에 게임스탑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오픽 시험에서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하시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 채점관은 이 사람 뭐지? 최근에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 나한테? 물론 주제는 뭐 문법은 한 15번 20번 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루는 서브스턴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픽 시험을 막 그 테크닉, 뭔가 스킬, 약간 이런 거에 치우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2월호에 게임스탑이 들어가냐고요? 3월호에 입티형 3월호에 입티형 말고 이제 또 다른 책들이 3월부터 나오는데, 테슬라의 상한가, 그 다음 앨런 머스크의 전세계 주식 부호 순위 1위 이거 올라갔어요.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 테슬라 주가가 1년 동안 13배 올랐다. 그거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듣고 뉴스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주제도 다뤄요. 상대적 박탈감이 뭐냐면 야, 내 옆에 직장 동료는 뭐 주식 사가지고 3배가 올랐다는데 집이 뭐 한 4년 동안 7억이 올랐다는데 막 이런 거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심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요. 그럼 오픽 교재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오픽 교재에는 딱 필요한 컨텐츠를 딱딱딱딱딱 맞게 들어가고 방송 교재는 정말 매달 변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도 병행을 합니다. 물론 오픽 교재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난 이제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살아있는 컨텐츠. 오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시험입니다. 절대로 정해져 있는 사지선다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오픽 월간지도 배달 업데이트가 돼요. 코로나 얘기는 뭐 변이 바이러스에다가 지금 뭐 5개사 백신 얘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월호 교재에는요. 뭐 아스트로제니카, 모더나, 뭐 파이자 얘기부터 뭐 노바백스 거기다가 존슨앤존슨 백신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백신 접종의 문제가 백신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접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통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해야 되는 제일 큰 얘기는 오픽 시험에서 그냥 코로나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긴다 그게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제 끝까지 가는 터널의 끝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백신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 백신들이 과연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면 AL은 안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오픽은 그래요. 14번, 15번 문제에서 사회적 이슈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대상과 사회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못하면 혹은 고급 표현과 적절한 컨텐츠 양산을 못하면 어드밴스 등급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관심이 또 많으신 부분들 중에 본인 거를 좀 골라가지고 그 얘기를 잘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인트로가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할까요? 네네네. 뭐 지금 채팅 워낙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쌍방향 소통이 되는 그런 알찬 한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누가 잘해주셨는데 세상사와 나의 이야기를 약간 조화롭게 이렇게 아우르는 약간 요런 접근이 되게 좋아요. 이건 뭐 영어 공부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픽 대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오픽 등급이 최종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요거만 결론 짓고 갑시다. 자, 오픽 등급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냥 과정입니까? 과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픽 등급이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기 목표예요. 소기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시험을 위한 대비보다는 그냥 영어를 위한 투자를 하자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어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 오픽 등급은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목표이긴 한데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오픽 등급을 따고 나서 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등급은 아무 의미 없는 등급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제 덮자마자 다 까먹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AL 따신 분들한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부탁드려요. 계속 하시라고.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AL 따신 분들이 이제 책을 덮고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입이 굳기 시작합니다. 한 1년 뒤에 과연 어드밴스 레벨 나왔었던 그 레벨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저도 한 2개월만 영어 안 해도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뭐 한 달만 안 해도 방송하면서 버벅대는데 근데 심지어 영어를 업으로 살고 있는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등급을 좋게 땄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1년 정도 영어를 쉬었네? 그냥 거의 디폴트, 리세트 된다고 봐야 돼요. 예. 뭐 듣는 건 많죠. 말을 잘 안 해보시면.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픽 오늘 랜선 특강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일단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픽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큰 빅픽처는 오픽 시험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이건 저랑 꼭 약속을 해주세요. 오픽이 목표가 아니라 영어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래 하시게 돼요. 등급이 안 나와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직 좀 부족하구나. 아직 나의 컨텐츠 양이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실패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막 시험처럼 또 안 나왔네 또 안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니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실패는요 있어도 되는데 그 실패로 내 인생에 어떻게 도움을 갖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 최종 목표가 되지 않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를 오픽을 그냥 하고 끝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오픽을 갖고 평생 갈 거예요. 제가 이 업계에 있는 한은 여러분하고 같이 뛸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뭔가 영어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재밌게 컨텐츠 개발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 오픽 저희 과정 듣고 등급 닦고 가세요? 그렇게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죠. 막 초창기에만. 지금은 아니에요. 방송도 들으시고 오픽 강의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수강해서 많이 들으시고 등급도 따시고 영어를 같이 시작하시자고. 이제 저랑 지금 1월달 1월 30일까지 딱 30일 지났습니다. 30일. 이제 30일 지났는데 연초에 영어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지켜졌냐고요 솔직히. 다시 이제 시작하시고 내일 모레 하면 2월 1일이니까 리셋하세요. 다시 그 동기부여를 많이 좀 스스로 좀 하셔가지고 다시 리셋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다시 계속 동기부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좀 될 겁니다. 같이 늙어가시죠. 저도 방송을 15년 전 20대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40대 중반. 네. 얼굴은 40대 중반처럼 아직 덜 보이면 좋겠는데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아재예요 아재. 큰일이에요. 자,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픽 얘기를 조금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픽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문제은행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은행이 무슨 말입니까? 나온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온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픽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안 그래요? ETS 시험들, 토익 스피킹, 토플, 이건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에요. 수능처럼 매번 출제합니다. 매번 출제해요. ETS 시험은 다 신규 출제예요. 유형은 있어요. 유형. 근데 신규 출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들어가서 보고 알아야 돼요. 오픽은 문제은행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나온 시험 문제가 내일 똑같이 나옵니다. 같은 순서로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같은 세트가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오픽 DB를 정확하게 100%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 맞아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아예 클래스가 다른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있는 오픽에이션에 있는 기출 데이터는 100% 정확도와 거의 99.9%의 데이터 커버리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픽에 나오는 배경 설문만 잘 일치해 주시면 오픽에 나오는 모든 문제 세트를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글씨 그대로 나오게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면 시험 대비가 효율적이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오는 질문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순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도 그 세트의 순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픽에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주제를 다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다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되게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주제를 몇 개 고르고 답변을 만약에 이제 만든다면 한 가지 좀 전략을 짤 수 있는 건 뭐냐면 범용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 범용이란 말이 좀 한자여서 좀 약간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지난달 12월달 특강에서 코로나 특강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컨텐츠는 요즘에 어디서든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컨텐츠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뭐 코로나는 정말 웬만한 질문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음식점 최근에 간 거 얘기해봐. 아, 나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을 제대로 못 갔어요. 위험하잖아요. 코로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뭐 이렇게 속도도 좀 느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약간 이런 그 변이와 바이러스 백신 얘기까지 나와. 그런 식의 코로나 콘텐츠는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웬만한 주제에 다 코로나 얘기를 가능합니다. 뭐 여행 나오면 무조건. 자, 여행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오픽 시험에 한 50개 이상의 질문에 코로나 얘기로 대응을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세본 것만. 오늘 방송 몇 시까지냐고요? 한 12시 정도 예상합니다. 12시에서 12시 10분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요. 네. 조금 오버 되겠죠?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뭐 녹화되니까 뒷부분 못 보시는 거는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범용 콘텐츠가 뭐냐고요? 이게 코로나처럼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아무리 문제를 다 갖고 있어도 질문 하나에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서 1대1로 매칭시키면 그 답변의 양이 너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답변 개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아요?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300개의 답변을 만들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죠. 최고의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그 좀 줄여야죠. 개수를 좀 줄이고 답변 하나하나에 그냥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집중을 좀 해가지고 300개가 아니라 30개도 힘들어요. 3개도 힘들어요. 3개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300개래요? 자, 그러면 이 범용 컨텐츠를 여러분과 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린 대로 그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여러분과 좀 이 범용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최신 시의성이 있는 걸로 좀 차별화시키면 좋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 뭐 백신하고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은 뭐 거의 시의성은 뭐 그냥 2021년 2월, 뭐 1월, 2월 판이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전제품도 전통 백색 가전도 있지만, 자, 지금부터 쭉 올려주세요. 최근에 뜨고 있는 가전들 쭉 올려줘 보세요. 최근에. 자, 누가 에어프라이어 올렸습니다. 저도 샀어요, 최근에. 정말 에어프라이어는 사랑입니다. 아시죠? 사랑입니다. 그것은 에어프라이어는 치킨을 2번 시켜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치킨을 시켰어요. 혼자 다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치킨이 다시 배달된 느낌이에요. 더 맛있어요. 네. 건조기, 제습기, 로봇 청소기 다 나옵니다, 지금. 네, 무선 이어폰도 있고 4K 프린터도 있고. 네. 테슬라 로봇 청소기. 테슬라에서 로봇 청소기가 나오나요? 스마트 빔. 스타일러 좋습니다. 에어드레서. 좋아요. 미니 커피 머신. 좋습니다. 계속 올려줘 보세요. 3D 프린터. 좋네요. 이런 걸 얘기하죠. 네. 스타일러 이런 거. 자,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가전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길래 무슨 토요일 아침에 가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셨습니까? 자, 일단 집콕 생활이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자, 빨리 대답해주세요. 집콕 생활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이것도 결코 코로나와 연관이 없잖아요.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집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콕에 연관성 있는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그죠? 집에서 잘 시켜먹고 남는 음식을 빨리 데펴 먹고 싶은데 오븐에 넣긴 부담스럽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무슨 다 녹아가지고 나와요. 네. 에어프라이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내가 커피숍을 가고 싶은데 커피숍에 앉아서 먹지도 못해. 그럼 집에서 커피 캡슐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시의성이란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요즘에 집콕 생활이 많다 보니까 설거지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판매량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작년도 40만 대 가까이 팔렸대요. 전년 대비 뭐 거의 2배 가까운 양이 팔렸대요. 30몇만 대가 팔렸다는데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내가 청소를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지가 청소해 주는데 최신 제품들 보면 앱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어딜 뭘 하고 있는지, 충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로봇 청소기가 아래 걸레 패드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청소기 이제 자료 준비를 오늘 새벽까지 했거든요. 오늘 특강을 위해서 자료 준비 한 10시간 했는데요. 새벽에 내가
그 로봇 청소기 그 제품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240만 원짜리 제품이 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40만 원짜리 제품도 있고 왜 이렇게 제품이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제품이 무슨 240만 원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외국 제품이더라고요. 그 저도 10시간씩 공부하냐고요? 하루에 한 2시, 3시간은 재공부해요. 저도요. 아침에 한 5시 반,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8시까지는 CNN 보고 기사 읽고 매일매일 재공부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지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건 저도 매일 2시간씩 재공부하는데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미라클 모닝 자료 쓰다가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어쩌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요. 8시 이후에 이제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은 오로지 재공부. 예. CNBC 보고 CNN 보고 예. 뉴욕타임스 좀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예. CNN 봐도 저도 다 이해 안 가요? 여러분 저라고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많고 자꾸 듣다 보니까 더 이해하는데 영어 기사 뭐 저라고 다 이해합니까? 읽다 보면 한 10줄에 하나꼴로 모르는 말이 나와요. 다 찾아봐야 돼요. 그걸 본인이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봐야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 레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 그 제가 왜 이 전자제품 얘기를 하냐면 이 시성이란 것도 이제 탄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걸 오늘 한 11가지 정도를 할 거예요. 뭐 스타일러 에어드레서까지 하면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가전제품을 오늘 저랑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걸 시험 전반에 쓰게 배치를 합시다. 무슨 컨텐츠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가전제품을 무슨 컨텐츠로? 범용 컨텐츠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나 그냥 막 가전제품이 나오게 만들자는 얘기죠. 자,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는 뭐 영상은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픽 시험에 나오는 선택형 주제와 공통형 주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다시 링크를 단톡방에도 여러 번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롤플레이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좀 답변했으면 하는 답변 주제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거든요. 요걸 그래서 장타라고 해놨어요. 장타. 장타가 뭐예요? 굉장히 길게 답변을 준비하는 거. 요건 단타. 또 약간 주식 느낌 나네요. 약간 단타입니다. 치고 빠지는 주제들. 얘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주제들. 그렇게 좀 나누세요. 장타와 단타로 나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주제들과 그 다음에 수비 형태로 나오면 기본적인 대응만 하는 걸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다 하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월간지 매달 나오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그 롤플레이 개수만 100개가 됩니다. 100개. 100개를 다 연습하긴 힘들어요. 대신 저희가 100개를 다 해설 강의를 해놨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건 되게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걸 다 하나하나 연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나눠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주제와 투자하지 않을 주제로 좀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어제 시험 하나만 볼게요. 어제 29일날 1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주제 집 나왔죠? 자, 요 집 주제를 오늘 저랑 좀 해볼 건데 여기 가전제품을 다 깔 수 있어요. 집을 묘사할 때 가전제품을 좀 길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가전제품을 여러분이 한 10여 개 정도 어제 시험이에요. 자, 한 10여 개 정도의 가전제품을 준비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집을 묘사하면서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집 묘사 따로 안 해도 돼요. 가전제품 갖고 받아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준 변화 중 하나를 얘기해라. 집에 산 새로운 식기세척기 하나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집에 만약에 에어드레서 하나 갖다 놔도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집에 가전제품 4개를 산 거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이꼬르 집에 준 변화입니다. 이걸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전으로 받아치면 됩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과 지금 살았던 집의 비교, 이것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빗자루로 집을 쓸었는데요. 지금은 뭐 진공청소기 쓰고 최근에 제가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로봇 청소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것도 비교가 돼요. 꼭 여러분이 방 2개에서 3개가 됐고 아파트에서 조금 오피스텔로 이사 왔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옛날과 지금 얘기를 해주면 인정해요. 집에서는. 제 얘기는 뭐냐면 집 답변을 가전으로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하이마트가 되면 돼요. 하이마트가 돼버려요. 하이마트형 오픽입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가전제품이 12가지가 있으면 그걸 오늘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행은 여행 주제가 나왔네요. 어제. 예. 여행은 근데 뭐 코로나로 상당 부분 대응을 해야죠. 예. 뭐 어렸을 때 갔었던 여행 빼고는 최근엔 여행 못 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이건 뭐 오늘 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주제 나왔죠? 은행 거래 관련된 얘기를 잘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은행 같은 이 공통형 주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좀 많이 무너지지 않게. 요건 아까 단타 주제예요. 단타. 약간 취급받는 주제예요. 은행 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 뭐 계좌 이체를 한다라든가 뭐 잔고 확인을 한다든가 송금을 한다든가 환전을 한다든가 그건 용어가 좀 있어야 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답변이 나오는 게 이 은행 주제입니다. 단타라는 건 그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꼭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를 안 했으면 정말 퀄리티가 상당히 낮은 답변들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보편적 은행을 묘사해 볼게요. 준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서바이벌 잉글리시 한번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You know, there are many banks in Korea. There is Gungmin Bank, Uri Bank, and Shinhan Bank. And bank is a very good one because when you go to bank, there is a lot of money. And the money is in the machine, ATM. You know ATM? ATM is card in and money out. And then I sometimes go to bank to make account. And account is sometimes good account and bad account. Good account is interest very high. Bad account is interest very low. I don't know, but interest is so low these days. So stock is very good. So I like to stock investment. It's Dongak and Seok Gemi. You know Seok? Seok Gemi is US stock and Dongak is Korean stock. 이래 나온다니까요. 막 3000% 막 빠지기 시작해요. 은행 묘사를 하다가 지금 뭐 도무지 퀄러티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신 겁니다. 이게 IM2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던지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뭐 유튜버들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원어민들이 하는 뭐 필러 있죠. 예. You know, I mean, what I want to say is that, well, you know,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substance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원어민 스킬 흉내내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스킬이에요, 스킬. 자, 보세요. 요즘에 노래 경연대회가 되게 많은데요. 곡을 잘 부르려면 일단 가창력과 기본적으로 상대가 받쳐줘야 되죠. 그냥 막 꺾고, 막 늘리고, 뭔가 가성을 쓰고는 스킬적인 베이스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못하면 좋은 가수가 될 수 없어요. 서브스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곡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어떤 그 흉내내기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뭔가 좀 댄스로 말하면 기본 동작이 아니라 뭐 추가 동작 같은 것들이지 몸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몸체는 뭡니까? 서브스턴스, 내용이에요, 내용, 컨텐츠. 문법이 틀려도 원어민처럼 얘기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원어민처럼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냥 딱딱하고 한국 사람처럼 영어가 나와도 되는데 서브스턴스가 좋고 단어가 잘 나오면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높은 레벨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옛날에 반기문 사무총장 보시면 영어가 막 원어민처럼 나오진 않지만 전 세계 가장 큰 국제기구를 이끌 정도의 파워풀한 영어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엄청나게 원어민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 어디 가서 절대 밀리지도 않아요. 왜? 서브스턴스를 많이 챙기니까. 단어 틀리고 문법 많이 틀립니다. 저도. 그치만 어디 가서 절대 서브스턴스를 밀리지 않아요. 네가 그런 얘기를 해? 난 이런 서브스턴스로 던져줄게. 네가 그런 얘기를 해? 난 이런 서브스턴스로도 받아줄게. 서브스턴스 싸움에서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내용을 갖고 얘기하니까. 오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단어와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모바일 뱅킹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여기다 인터넷 뱅킹에다 카카오뱅크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브스턴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바일 뱅킹 쪽에서 최신 트렌드에다 얘기해서 요즘엔 은행 가서 계좌 개설을 하지도 않는 시대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카카오뱅크 얘기를 안 하면 서브스턴스가 부족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어나 문장을 외우기 전에 컨텐츠를 만들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컨텐츠를 저랑 꾸준히 만들자는 얘기예요. 꾸준히 매달 만들어 드리고 매달 월간지 교재로도 출간이 되고 저희 오픽 교재로도 매달 방송 교재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교재들이 매달 나오니까 월간지로 가자고요. 구독형 경제 마찬가지예요. 영어 컨텐츠도 구독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요. 구독하면 돼요. 그죠? 월간지를 구독하든 오픽책을 매달 보든 그냥 구독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국 오픽의 숙주? 또 비유가 난무합니다. 지난번에 비유들 하셔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진행하기 힘들었는데 저 또 오픽의 숙주라고 또 네, 비유를 해주셨어요. 진무님. 오늘 저 아주 멘트가 좋으신 분들 10분 추천할 겁니다. 오늘 좀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1월 오픽 교재 지금 10권 딱 만들어 놨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곧장 쌉니다. 네, 아마 화요일 정도쯤에 딱 문 앞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말, 오픽의 숙주 이런 거 재밌는 거 올려주신 분들 네, 오늘 10명 딱 뽑아서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딱 10명 발표하고 바로 주소하고 배송지 받을 겁니다. 오픽의 천사. 네, 자 좋습니다. 자 롤플레이는요. 요거는 이제 그 가구 주제가 롤플레이가 어제 나왔는데 뭐 가구도 자주 나와요.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환불 주제거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뭐 공격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환환불형 주제였었고요. 네, 롤플레이는 오늘 특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롤플레이만 따로 하는 특강을 준비를 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롤플레이만 따로 하는 걸 하나 준비를 할게요. 롤플레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롤플레이 방향을 아예 새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는 TV가 나왔네요. 잘 보세요. 이 세트 한번 잘 보세요. 사회적 이슈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Audio Visual Technology가 요즘에 change the way people are entertained at home을 어떻게 바꿨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문제 똑같이 나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100% 정확한 기출 데이터라고 말씀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The changes that you have noticed within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간 시청각 기술이 우리 삶에 끼친 여파.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게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삶의 컨텐츠를 찾으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뭐로 보고 계세요? 자, 지금 기기 뭐로 보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고요. 노트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TV 화면에 띄워오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난 10년간 기술 변화가 영상 시청에 끼친 변화? 요즘엔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시대다.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심지어 어학방송 같은 뭐 어학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도 유튜브로 태블릿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 같은 걸로 OTT 서비스로 구독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TV 화면으로 띄워볼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플랫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삶에 이 영상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편해진 시대이다가 답변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AL이 나옵니다. 그걸 제대로 못하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면 AL은 좀 힘들어요. IH가 한계점입니다. 영상 시청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 이것도 뭐 더 들어가야죠. 심화해가지고 넷플릭스나 이제 요즘에 OTT형 구독 경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구독 경제. 구독 경제 얘기하면서 오리지널 컨텐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오리지널 컨텐츠가 뭐냐? 특정 플랫폼에서밖에 못 얻는 그런 컨텐츠가 요즘 많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다들 경쟁입니다.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 그 플랫폼에서만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 시대고 컨텐츠 경쟁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그게 영어로 되면 AL이 나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픽은 뭐라고요?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이미 알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는 걸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 문제를 듣자마자 뒤로 넘어집니다. 이게 뭐야? 내가 나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왔나? 이걸 또 듣자마자 눈물이 납니다. 난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미리 다 읽어보고 들어보고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정하고 들어갔잖아요. 서브스턴스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유튜브에 있는 오픽 대비 강의들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디펜스하게 알려줘요. 이걸 피해가게끔. Well, I haven't thought about that issue off the top of my head, but you know, what I want to say is that, 이렇게 직접적인 전공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필러 같은 걸로 받아치면서 영어를 잘하는 척 보여주려고 하는 스킬을 자꾸 알려줍니다. 유튜브에서는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그걸로는 서브스턴스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는 얘기야. 미국 사람들이 특히 채점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So what이에요. So what.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야. 그게 뭔데? 그게 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말의 결론이 뭔데?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뭐 그냥 잠재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을 다시 좀 달리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서브스턴스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필러예요. 필러 단 한마디 없이도 A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앵무새 흉내내는 겁니다. 아무 영혼도 없이. 서브스턴스가 없는 말하기는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 흉내를 내봐야 우리는 제대로 흉내도 못 내요. 어색하고 손가락에 오그라들 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원어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컨텐츠로 영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이 100% 맞다가 아니라 저를 지금 오늘 만난 분들께 하나의 방향을 또 다른 방향을 좀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14, 15번에 TV가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달 저희가 그 정확한 이게 그저께 시험이죠? 목요일 시험, 수요일 시험 이런 거를 뭐 한 달에 몇백 개씩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할 때도 있으니까 요거를 저희가 잘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으냐고요? 80개의 오픽 단톡방 2만 명, 대략 2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색깔 이쁘네요. 그죠? 이런 단톡방이 1000명 넘는 단톡방도 많고요. 2만 명이 개미군단, 오픽 개미군단이 후기를 모읍니다. 이런 후기를 제가 다 모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시험을 1년에 12번밖에 못 봐니까 이런 거 다 삼성 산해시험, 화성센터, 청주 민병철학원 전국에서 모읍니다. 누가 모아요? 오픽 개미들이. 우린 개미입니다. 우리 개미예요. 오픽 동학 개미운동. 자, 이거 28일에 올라온 시험이네요. 이렇게 모아져요. 요거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립니다. 풀보건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요. 수강하신 분들은 수강한 그 인강이나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 단톡방에 요 블로그 링크 드려요.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 몇 년치 문제가 다 보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요. 풀보건 돼가지고 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데이터를 보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저도 매달 시험 보고 있어요. 1월달에도 시험 받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요즘 이상하게 시험 보러 갈 때 약간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너무 미끄러운데 가야죠. 뭐 신청해놨으니까. 지난 14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달 봤습니다. 2007년부터.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아까 오픽에서 뭘 부탁드렸냐, 100% 정확한 기출 데이터를 갖고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죠. 오픽에 계신 자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용 컨텐츠랑 시의성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게 최신성 있는 컨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Pfizer. 읽어보세요. Pfizer. Moderna. 발음 어려워. 이 모더나 아니고요. 모더나. 마돈나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마돈나는 뭡니까, 여러분? 마돈나는 가수 이름 아닌가요? 왜 제약사 이름을 마돈나로 읽으시는 거죠? Pfizer. 파이자 아니고요. Pfizer. Moderna. Moderna. 약간 더럽다의 더러워에 가까워요. 더러워. Moderna. AstraZeneca. Johnson & Johnson. Novavax. 다 나왔다. 그럼 이 정도 제약사 나와서 지금 vaccine하고 vaccination, vaccines, vaccinations, vaccinated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연습해서 백신 지금 접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거는 최신 아니에요? 최신이죠? 최신이죠. 백신 AL이에요. 이건 백신 AL.
거기다가 자 이거 읽어보세요. variant, variant. 변이죠, 변이. transmissible, transmissible. 이게 뭐예요? 전파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전파력이 강하다. contagious, contagious. 전염력이 있는. deadlier, 치명률이 더 높다. 네. 이거도 완전히 변이 바이러스도 최신 얘기잖아요. 남아공, 브라질, 미국, 영국 3개국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니까 그 변이랑 바이러스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과연 그 변이 바이러스에 기존에 이 나온 백신들이 효과가 있는지, 독감 백신처럼 매년 바꿔서 약간 또 백신을 우리가 바꿔 맞아야 되는 건지, 코로나 백신을 매년 맞아야 되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픽에서. 이건 최신 콘텐츠가 맞죠. 이건 뭐 최신 중에 뭐 뉴 오브 더 뉴죠. 네. 뉴 오브 더 뉴. 가장 최신 콘텐츠죠, 이거는. 이게 최신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매달 교재에 업데이트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2월 교재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네. 얘를 따고 계시고요. 1월달에 성적표들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속드렸듯이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다룬다면 집이라는 테마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80% 정도 됩니다. 몇 퍼센트요? 10번 시험을 보면 80%의 확률로 집이 나오는데 이거를 집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집을 묘사하는 콘텐츠도 있고 집에 생긴 문제를 만들어내는 뭐 설명하는 콘텐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일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네 그렇게 높아요. 집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배경 설문에 나는 회사 안 다닌다, 학생 아니다, 수업을 들은 지 5년 지났다, 나 홀로 집에 혼자 거주한다. 그렇게 고르면 집 주제가 나올 확률이 80%가 돼요. 앞에 본인 신상대로 다 고르면 80%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경 설문은 최대한 심플하게 고르는 게 좋아요. 실제 답은 본인이 팩트대로 가시고 배경 설문에 고른 대로 그대로 답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똑같이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배경 설문에서 뭘 고르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혼자 산다 고르놓고 혼자 산다 고르면 그 가족 얘기를 안 물어봐요. 가족 얘기를 물어보를 못하게끔 막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뭐 집에서 가족들과의 추억, 옛날 집과 지금 집 비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가족이 여러 가지 물어봐요. 심지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뉴스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세 대란과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공시시가 인상, 그 다음에 양도세 인상, 거기다 공급 확대 정책,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뉴스에 지금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고 전세 대란이다.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L이 나오고 그걸 얘기를 잘 못하면 양도세예요. 양도세. 그러면 L 나오기 힘들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이죠.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제품 개수 세보세요. 5개, 이건 진공이니까 요거 뭐 2개로 치면 11개 정도 되죠. 그죠? 자, 봅시다. 가전제품을 오픽의 핵 중의 핵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 위에 있는 5개는 뭡니까? 주방이죠. 주방. 읽어보세요. fridge. 그 다음에 microwave, coffee machine. 나왔네요. air fryer. 그죠? air fryer. 이거 뭐라 그래요? rice cooker. 여기 다 주방 쪽입니다. 요 첫 번째 줄 5개가 되게 좋은 게 요즘에 집콕 생활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 5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범용 컨텐츠를 만들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생활가전 쪽에서 이거 이제 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는 세탁기고 하나 건조기입니다. 그냥 그렇다 치고 봅시다. 잘 구분이 안 되네. 하나 세탁기고 하나 건조기예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자, 하나는 washer, 하나는 dryer. 요거는 air dresser, 요거는 styler. 근데 이게 에어 드레스, 스타일러를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제품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dry cleaning closet 이라고 알아듣더라고요. dry cleaning closet.
최신 제품이죠. 기가 막힌 제품들입니다. 세탁소를 연락할 일이 없어요. 저도 재작년에 샀어요. 한 150만 원 주고 샀는데 기계값은 이미 뽑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세탁소 아저씨 얼굴 본 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돼요. 지난 2년간. 우리 화이트 세탁 아저씨 너무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저는 우리 세탁소 아저씨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세탁소 아저씨 얼굴을 본 지가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화이트 세탁 아저씨. 우리 에어드레서가 다 해주니까 그 세탁소를 부를 일이 없어요. 강제 이별입니다. 우리 아저씨 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가습기. 약간 공기 관련된 거. 여기 에어컨이 빠졌는데 에어컨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진공이는 변천사. 가습기 영어로 humidifier, dishwasher, air purifier. 요거는 dry cleaning closet. 네. 다이슨은 회사 제품 아니에요? 이거 다이슨 제품 맞아요. 어우, 눈썰미가 대단하신데? 이거 다이슨 제품 맞아요. 집에 있으신가 보다? 전 없어가지고 이게 딱 다이슨 제품이라고 딱 봐면 모르겠는데 집에 있으신 것 같아. 좀 비싼 건데. 네, 부럽네요. 자, 요거 이제 진공이 그냥 일반 진공이, 무선 진공이, 로봇 진공이, 고가 제품의 최첨단형 진공이. 얘하고 얘는 또 달라요. 얘는 1세대 진공이. 1세대 진공이 청소기. 얘는 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 얘는 아래 걸레 깔고 앱으로 다 조종되고 뭐 다 하는 애. 카메라 3개 맞아. 카메라 주면서 구석구석 찾아주는 애. 얘는 45만원, 얘는 240만원. 스펙 장난 아니죠? 네. 카메라 달려있을 수 있죠. 200만원어치 청소. 어쨌든 이게 240만원짜리 로봇 청소기 있더라니까요. 찾아보세요. 로봇 청소기 쳤더니 240만원짜리 제품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씩 짧게나마 다 해볼 건데요. 트랜스포머는 뭐예요? 트랜스포머? 자, 왜 이렇게 많은 가전을 준비했으면 좋으냐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묘사할 때 가전제품 얘기로 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좀 빨리 할게요. 본인이 주중 주말에 하는 일과 집안일 얘기하면서 가전제품 청소기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청소기로 깔아주면 됩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지금 살았던 집 동네 묘사해도 되지만 예전에 썼던 가전과 지금 쓰는 가전을 비교해도 됩니다. 이 집 진짜 가전으로 다 깔아도 돼요. 참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거의 줄기세포 같은 주제예요. stem cells. 줄기세포 같은 주제예요. 가전제품은. 본인 집에 가장 좋아하는 방을 묘사해라. 자기 방의 가구 묘사하다 가전으로 가도 됩니다. 내 방에도 가전이 있기 때문에. 내 방에 공기청정기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될 데가 없잖아요. 자, 집안일은 가전제품 가구. 그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방 가구에다가 가전제품 가구. 집에 준 변화 가전제품 가구. 네. 집에 있었던 가족들과의 추억? 최근에 집에서 별 추억 없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가지고. 음식 했는데 집에 또 에어프라이어 있어가지고 좋다. 집에 밥솥도 있고 집에서 밥 해먹었다. 주방 가전으로 깔아버리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딱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먹었다 하면서 주방 가전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남은 음식은 데폈다.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하나는 에어프라이어에. 그러면서 전자레인지하고 에어프라이어 얘기하면 돼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다 하면서 냉장고는 제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멋진 기계다.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추억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전으로 가고 집에서 일과 가전으로 가고 본인 집에 있든 생겼던 문제점 가전제품 고장 가면 됩니다. 고장. 오늘 할 컨텐츠는 아닌데 가전제품이 고장나가지고 들고 가서 고쳤다. 사람 와서 고쳤다. 가전제품에다 플러스 알파가 고장이에요. 고장. 문제가 생겨서 제품이 안 됐다. 네. 에어프라이어 교주는 뭡니까? 제가 교주인가요? 네. 교주. 네, 교주할게요. 교주. 나는 교주예요. 자,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가전, 집에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 가전제품 고장, 위에 생긴 한 가지 사건 자세히 묘사해라. 가전제품 고장 중에 하나를 자세히 묘사해야 되고, 여기다
가구를 언급하는 게 좋아요. 가구 주제에서 가구에 생긴 문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와 가전제품 고장 갖고 깔면 돼요. 14, 15번에 가전이 나오잖아요. 집 14, 15번 세트 2개가 가전이에요. 가전 한 7가지. 가전, 생활 유용한 가전 1가지. 진공 청소기. 네. 여러분이 가전은 골라야죠. 가전. 둘 다 가전. 14, 15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가전이니까 로봇 청소기 240만원어치 업체, 250, 400만원짜리 제품에 정말 스펙 엄청 높은 제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가전제품은 14, 15번에서 우리한테 AL을 가져다주는 효도하는 주제란 말이에요. 효도. 근데 가전제품 어차피 집 세트는 이 중에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딱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 15번의 가전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집 주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격 얘기해도 되죠. 가격 얘기 못할 건 뭐 있어요? 가격 얘기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앞에 집 주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 주제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3개짜리로 나오든 2개짜리로 나오든. 심지어 집에 생기는 문제를 부모님과 본인이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 비슷하다. Well, the way I solve problems at home is pretty much the same with the way my parents solve problems at home. When the house is dirty, I clean up. I use the vacuum cleaner. So do my parents. 그러면서 진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지저분하면요, 진공이로 치워요. 저나 어머니,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음식을 데펴야 되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씁니다. 저나 본인은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차가워지면 그렇게 해결해요. 이 집에 생긴 문제를 엄청난 사건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음식이 차가워진 것도 문제예요. 난 먹어야겠고 데펴야겠고 그럴 때 둘 다 가전제품을 쓰고 이렇게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집을 구할 때 겪는 문제는 이거는 가전으로 하긴 좀 그렇죠. 네. 그냥 뭐 전세대란 해야 돼요. 주택시장 문제랑 합쳐야 됩니다. 지난 5에서 10년간 우리나라 주택들의 변화 추세, 가전제품이 변했죠. 여러분, 집안에 뭐가 변했습니까? 가전제품이 변했죠. 안 그렇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가전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가전제품이 변했죠. 여러분 거의 세뇌시킬 거야. 가전제품이 변했죠. 렉 걸린 것처럼. 가전제품이 변했죠. 렉 걸렸어요 지금. One of the biggest changes that has happened to homes is home appliances. 끝이에요. 지난 5에서 10년간 over the last 5 to 10 years. 지난 5에서 10년간 우리 주택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전제품입니다. 옛날에는 바닥으로 막 쓸고 그냥 일반 청소기 썼는데 요즘에는 무선 청소기 생겼고 로봇 청소기 생겼고 요즘에 에어프라이어가 생겼습니다. 기름으로 안 튀겨도 난리나요. 가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집 주제가 시험에 80% 확률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중 가전 중 하나를 쓴 확률은 거의 100%네요. 100%네 100%. 집 세트가 뭐가 나와도 가전은 가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해봅시다. 세탁기부터 갈게요. 저랑 읽어봅시다. Home appliances. 이건 제가 좀 자세히 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저희 이제 2월달 수업 자료를 저희가 미리 다 만들어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 Home appliances. 자, 일단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커피기계,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요 순서대로 한 문단씩. 그 다음에 건조기하고 드라이어하고 에어드레서 나왔죠? 밥솥 나옵니다. 에어프라이어 나옵니다. 가습기까지. 그 다음에 진공기 변천사 나옵니다. 진공기 변천사에서 특히 이 부분에 뭘 하냐? 여기서 뭘 하냐? 요것은 로봇 청소기를 칭찬합니다. 이게 다 해서 한 200단어, 한 600단어 정도 되겠네요. 600단어. 답변 한 3개 정도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하이마트 가세요. 오늘 하이마트 한번 가라고요. 뭐 하이마트 못 가겠으면 쿠팡 들어가세요. 가전 코너를 좀 봐요. 이걸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라고. 하이마트 추천인 이연석 감사합니다. 뭐 추천하면 뭐 주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하이마트 주식이 있는 전 국내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자, home appliances have made our lives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이런 분홍이는 무조건 외우세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그 현재 완료 시제들인데 이게 어려워요. 그 가전 기기들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편하게 많이 바꿔왔다. They hav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our lives. 이거 수거예요. 우리 삶에 크나큰 변화를 유발했다. 제가 외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일부 문장은 외웁시다. 달달달 다 외우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려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뭔가 좀 스크립트를 막 억지로 외우는 건 좋지 않은데 문장은 지금부터 많이 외우셔야 돼요. 문장은 외우세요. 랜덤하게. 표현도 외우고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세요. 통함기가 제일 좋아요. 문장 통함기. 그게 어떻게 나와도 돼요. 1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100번을 해서라도 본인 입에 붙이세요. 자, 냉장고 해볼게요. First, one of the most important appliances is the fridge. It keeps food cold and prevents it from going bad.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갑게 유지해줍니다. Storing food has become a lot easier thanks to the fridge. 뭐 더 살을 붙여도 되는데 냉장고 핵심적인 거 다 나왔어요. Next, the microwave is another useful appliance. We can heat things up very easily with a microwave. It takes much less time and effort to cook things. 이런 게 좀 외워야 된다고. 이거 혼자 영작하기 힘들어요.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간다. 네. 요거 전자레인지 쓰면 oven 해도 되고. The coffee machine is a great appliance as well. We can make coffee very easily with the coffee machine. These days there are pod. 캡슐이라고 안 하고요. pod라고 해요. pod. 해보세요. pod. There are pod coffee machines. 해보세요. There are pod coffee machines. 근데 뭐 하나를 캡슐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You can actually pop in a capsule and you can make coffee very easily. It is a must-have item for coffee lovers. 필수템이다. 우리말의 필수템. 식기세척기 갈게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여러분 뭐 지금 다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The dishwasher is also very useful. It does the dishe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하죠. 세척기. And we do not have to do the dishes ourselves. 요게 참 중요합니다. Ourselves. 스스로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 We can save time and energy. 아, 좋네요.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다. And we can also save water as well. 아, 요거 좋다. 물도 아낄 수 있죠.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물도 덜 쓰니까. 공기청정기. The air purifier is a very important appliance these days as well. The air quality outside is very bad on many days. The air purifier, 자 이게 동사예요. filters the air inside. 실내에 있는 공기를 필터링 해가지고 and keeps the air clean at all times. 항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준다. 이거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10개의 가전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전 순서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고르시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뷔페 식당에 오신 거예요. 접시 들어요. 그리고 가전을 플레이팅 하세요. 하나씩. 플레이팅해요. 10개 가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전 중심으로 10개를 5개 정도를 하세요. 저는 10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최신 가전 중에 우리 집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중심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 집 답변에 쓰기 좋지만 우리 집에 없어도 어차피 하이마트 갈 거니까 하이마트로 가요 할 거니까 그죠? 그럼 가전은 여기저기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없는 가전이라 하더라도 연습은 할 수 있어요. 14, 15분에 트렌드 해주면 되니까. 우리 집에 없는 가전을 있다고 거짓말 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좀 안 좋아요. 있지도 않은 가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봅니다. 불편하잖아요.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에 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뜨고 있다. 나도 사고 싶다.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나도 사고 싶다. 도덕적이죠. 나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다고 뻥 안 깠잖아요. 나 뻥장군 아니야. 난 뻥 안 까. 뻥 안 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갖고 싶다. 그거는 희망이잖아요. 희망이죠. 그죠? 자, next. 자, 친구 집에 있어서 너무 갖고 싶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민전님, 맞아요.
I saw one at my friend's house and I really want to buy one myself. 그게 여러분의 오픽 답변이 되는 거예요. Next, the washer and the dryer are essential appliances. 건조기까지 그냥 넣어버렸어요. We just have to put in the detergent and fabric softener in the washer. And then it does the laundry automatically. 이 단어 자주 나온다. 그죠? With the dryer, we need a laundry rack. 이게 뭐예요? 빨래 건조대죠? We do not need a laundry rack in the house. We can save space. 이거 너무 좋다. 앞에는 save water였죠. save time이었고. 이건 뭐예요? save space.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루에 빨래 건조대 나와 있으면 공간 많이 차지해요, 안 차지해요? 겨울에는 또 베란다에 안 놓고 주로 들여놓잖아요. 보기도 지저분하고 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save space 참 좋네. And it's much easier to dry the clothes. 이거를요 그대로 외우란 얘기는 아니고 아이디어를 얻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건조기하고 세탁기 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아이디어를 얻고 단어를 보고 본인 문장을 만들어요. 이걸 참고해서 The dry cleaning closet. 자 에어드레서 갈게요. 에어드레서하고 공 못 알아듣으니까 is an amazing new device as well. 저는 amazing이 좋은 것 같아. 기가 막힌 장치다. It is an electric closet that dry cleans clothes by itself. It gets rid of odors, 탈취해주죠, and irons the clothes with hot steam. It is like having your own dry cleaners at home. 집에 세탁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비유가 최고네요. 우리 화이트 세탁 아저씨. The rice cooker is another important appliance. We eat rice every single day, so the rice cooker is a daily used appliance. It cooks steamed rice, 쌀밥을 automatically, and keeps leftover rice warm. 보온 기능이 있다. Keeps leftover rice warm.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밥솥은 이런 용도야. 에어프라이어 갈까요? The air fryer is a new appliance that is gaining popularity. 자 보세요. 기름을 튀긴다. It fries food with hot air and does not use oil in the frying process. 요거 외워야죠. 통함기 해야죠. 에어프라이어. 기름을 쓰지 않고 튀기고 뜨거운 공기를 쓰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 뜨거운 공기를 튀기기 때문에 기름이 튀길 때 필요 없다. The food comes out very crispy and crunchy. 기가 막히죠? 바삭바삭 난리가 납니다. It is very useful when you warm up leftover chicken or pizza. 치킨이나 피자 데필 때 좋다. Last of all, the humidifier is a device that releases moisture into the air. Moisture, 수분을 공기에 발산시키는 장치다. It makes it less dry and maintains humidity indoors. 실내 습도 유지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됐죠? 저도 오늘 끝나고 치킨 시켜 먹을 겁니다. 같이 시켜 드시죠? 네. 좋아요. 다음번엔 치킨 상품권 이런 걸 좀 특강 선물로 싸야겠네. 점심때 할 때는 꼭 하겠습니다. 먹는 상품을 저희가 먹는 상품권을 꼭 준비할게요. 꼭 치킨 10마리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열심히 해주신 분께 다음 달 특강 때 당장 먹방 가죠? 먹으면서. 자, 이렇게 10가지 제품을 준비하면, 자, 오늘 시간이 좀 이미 지나서 요 백큐ම් 클리너 제가 못 읽어드리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2월 오픽 교재에 들어갔는데, 이 빗자루부터 일반 청소기, 무선 청소기, 최신 로봇 청소기, 최신 제품까지 풀 업데이트. 그래서 이걸 갖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의 집에 좀 변화도 되고, 어렸을 때 집과 지금 집의 어떤 비교도 되고, 5년 전, 10년 전 청소할 때랑 지금 청소할 때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없어도 옛날엔 선이 되게 길어가지고 막 꼬이고 이랬는데 요즘엔 무선 청소기 있으니까 선이 없으니까 되게 좋다. 이것도 비교가 된다니까요. 2월호에 코로나 들어가 있냐고요? 2월호 교재 코로나 답변 7개 들어가 있어요. 7개. 남아프리카, 브라질, 영국, 변이 바이러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5개 제약 얘기, 백신 개발과 최근에 이런 접종 얘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업데이트하죠, 당연히. 1600단어, 1700단어 들어가 있어요. 네. 매달 업데이트 하니까. 자, 가전제품을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집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집중. 딱 5분만 집중. 5분만 집중.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뭐 있습니까? 기술 주제입니다. 가전제품 가야죠.
매일 자주 쓰는 기계가 뭐 있습니까? 가전제품 가야죠. 특정 기술 과거 현재 비교, 청소기 비교해야죠. 됐죠? 기술 쪽 주제 쓰면 됩니다. 기술 하나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기술, 가전제품. 예전 기술 비교, 청소기. 어떤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 불편? 가전제품 고장. 기술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갑니다. 인더스트리 문제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기업 얘기해라. 산업분야 얘기해라. CE가 뭐의 약자입니까? 자, 여러분 CE가 뭐의 약자예요? CE. 자, 빨리 알려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CE가 뭐의 약자입니까? CE. Consumer Electronics. 그쵸? 김재민님. 소비재 가전. 우리나라에 one of the best industries in Korea is the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답변 끝났어요. 거기서부터 가전 치면 돼요. 5대 가전. 됐죠?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삼성 and LG are the most famous companies in the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and also around the world. They make good products. They make a lot of amazing products. First of all, they make something called dry cleaning closets. LG makes stylers and Samsung makes air fryers.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인더스트리 쪽 가전으로 그냥 발라버리면 됩니다. 뭐 죄송해요. 너무 좀 이렇게 용어가 강해가지고 발라버리면 돼요. 이거 인더스트리 다 받아치면 됩니다. 그 산업이 주는 혜택? 내가 지금 청소기 주제 갖다 주면 돼요. 청소기가 옛날에는 정말 아이고 이렇게 뭐 빗자루를 쓸 때보단 좋았는데 선이 많아가지고 불편해서 무선 청소기로 왔는데 로봇 청소기는 지가 걸레질까지 다 해주는 천사의 기계입니다. 난리 난 거예요. 산업 쪽이 가전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되죠? 다음에 젊은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삼성, LG 같은 얘기하면서 가전제품 얘기하면 되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나 산업, 가전 얘기하면 됩니다. 커리어 얘기 따로 만들어야죠. 자,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최근 업계 근황, 가전제품 얘기하면 되죠? 기대에 못 미친 상품, 뭐 진공청소기 같은 거 얘기하면 돼요. 옛날 제품 이런 게 아쉬워서 이게 생겼고 이게 아쉬워서 이게 생긴 거다. 이거 다 좋은데 무선인 건 좋은데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되는 제품이 나온 거다. 가전제품으로 까는 겁니다. 집에서 휴가 때 뭐 했냐? 집안일 했다 가전제품. 예. 집에 에피소드 뭐 했냐? 음식 했다 가전제품. 에어드라이어, 에어드레스, 프라이어. 가족과 최근에 뭐 했냐? 집안일 했다 가전제품. 가족과 최근에 특별했던 이벤트 휴일 있었냐? 없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다. 음식 했다 가전제품. 5대 주방 가전제품 그냥 가는 겁니다. 본인이 전화통화 친구랑 뭐 했냐? 아, 친구랑 최근에 식기세척기 얘기 살까 말까 고민하고 통화했다.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야죠. 친구랑 또 구구절절하게 준비도 안 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 주식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준비도 안 했잖아. Recently, I talked to my friend about stock market. Do you know stock market? Stock market is Kospi and Kostak. Kospi and Kostak. Do you know Kostak and Kospi?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또 주식 준비를 안 했잖아요. 준비를 안 했으면 생각보다 안 나온다니까요. Well, you know, recently I talked to my friend over the phone about some home appliances. We talked about air fryers. We also talked about dry cleaning closets. These devices are amazing, and they're really gaining a lot of popularity these days. For example,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친구와 가전제품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친구들과 무슨 전화통화 내용을 많이 하니? 아, 요즘에 친구들하고 가전제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가전 얘기를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콕생활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하죠. 얘기 많이 하죠. 가전제품 얘기. 비트코인 얘기해달라고요? 알겠어요. 비트코인도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가장 최근에 휴일에 있었던 일들 자세히 묘사해라. 집안일. 외국 음식점에 최근에 간 경험 얘기해라. 나 최근에 음식점 간 경우가 없다. 집에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밥해 먹었다. 가전제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확장 능력이죠. 테이크아웃 배달 음식점의 건강 메뉴 추세 얘기해라. 여기가 쓰긴 좀 무리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건강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음식만 딜리버리 시키는 게 아니라 신선식품 배달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재료를 시켜서 집에서 가전제품 이용해가지고 쿡 해먹는다. 홈 쿠킹이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해서 가도 돼요. 신선식품 배달로 그냥 받아치면 됩니다. 가능해요. 자유시간에 뭐 옛날과 어떻게 다르냐? 집안일이 너무 편해졌다. 자유시간. 최근에 자유시간 뭐였냐? 집에서 음식 해먹었다. 가전제품. 휴가 보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 사람들이 휴가 보내면서 집안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가전제품이 좋아져서 너무너무 좋아졌다. 너무 쉬워졌다. 집안일하는 게.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너무 많아요. 20년간 사람들의 식품 구매 방식이 변화. 사람들이 옛날에 가서 직접 식품을 구매해가지고 왔는데 요즘에는 쿠팡이츠나 이런 거 마켓컬리를 다 시킨다. 그리고 그걸 갖고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는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으로. 온라인 쇼핑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을 재료를 구해서 가전제품을 해먹는다.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어, 예를 들어 오븐,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예를 들어 밥솥 이런 거에 해. 가전제품의 발달로 30% 이상, 한 50% 이상 깔아줘도 돼요. 더 이상 못하겠다. 오케이, 됐죠? 이게 지금 제가 세본 것만 40개거든요. 집 주제 다 해가지고 한 40여 개의 질문에 깔아주면 돼요. 하이마트 가는 거예요. 오픽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난 하이마트를 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전화기도 사물 인터넷 다 합니다. 인터넷 모든 얘기. 영화 쪽은 뭐 K-팝부터 시작해서 한류 열풍 다 하고요. 넷플릭스하고 틱톡까지 다 합니다. 펭수까지 설명해요. 건강 쪽에서는 코로나 다 하고 건강 얘기하고. 자, 이것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교재가 EBTN 영어. 그래서 2월호 교재 보시면 오픽에 쓸 수 있는 거. 설거지 나오죠? 도배 나오죠? 로봇 청소기 나오죠? 나옵니다. 20분 내내 로봇 청소기 얘기만 합니다. 2월 15일 날 합니다. 커피 변천사 이런 것도 집에서 쓰기 좋아요. 왜? 커피 기계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예전에 뭘 썼을까요? 커피, 설탕, 프리마를 먹던 나라입니다. I say 다방, you say 커피 이랬던 나라예요. 그러다 맥심이 나옵니다. 1대1로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원두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다 콜드블루가 나오죠. 그러다가 캡슐 기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핸드드립을 하는 귀족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커피 체인점이 몇만 개가 생깁니다. 스타벅스만 1300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커피 변산사입니다. 커피 기계 얘기 나오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You know, when I stay at home, I just drink coffee. Coffee has changed a lot in Korea. 하면서 커피를 그냥 쏟아내도 돼요. 오픽 시험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어보는 질문을 최대한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맞는데 준비한 컨텐츠를 본인이 정조준해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픽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픽 신 과정 설명하고 끝내드릴게요. 원격 화상 강의로 매달 저랑 이렇게 랜선 강의 하는 게 있고요. 현장 강의도 2월에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 복귀를 아직 안 했고요. 원격 화상으로 합니다. 상시 업데이트하는 인터넷 강의 있고요. 자, 저는 저녁 때 9시에 매일 수업을 하고 김선호 선생님 IM 강의는 IHL 목표고요. 9시 반에 하시고 수업 과정은 뭐 이렇게 녹화해서 바로바로 드리니까 이건 수강을 하셔야 되는 과정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주제를 다 다룹니다. IM 강의, IHL 강의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강의 진행돼요. 막 채팅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난리 나요. 여러분 오늘 1시간 빨리 지나갔죠? 2시간이 막 1분처럼 지나가요. 막 웃고 떠들고 깜짝깜짝 놀래요. 2월 1일 날 개강입니다. 2월 15일 날 개강이고 라이브 강의는 그래요. 원격 화상 강의. 인강도 있습니다. 인강 지금 1월 개정판으로 다 이미 바꿔놨고요. 단톡방에 2월 방에 들어오시면 그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요. 3월에 아마 싹 다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근데 1월, 2월 강의 같은데 그 단톡방에서 제가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건 다시 드려요. 다시. 그 강의만 다시 몇 개 드린다고. 왜냐면 라이브 강의를 매일 하니까 달라지는 거는 2월 교재가 이미 다 업데이트가 돼 있고 인강 1월 달에 찍은 거를 2월 달에 같이 보시는데 뭐 영상 4-5개 정도를 제가 교체해서 드려요. 링크를 갖고 단톡방에. 3월에는 아예 아마 뭐 바뀔 겁니다. 인강 자체를 뭐 8-9개든 뭐 몇 개 강의든 간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매달 바꾸죠. 분기별로 매달 업데이트 합니다. 절대로 옛날 얘기 안 해요. 오피계신 인강에서는 무조건 최신 컨텐츠. 코로나 얘기는 12월에 다 지워버릴 거예요. 싹 다. 코로나 글자 한 글자 안 들어가게 싹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코로나 없이 무조건. 그러니까 점점 코로나 비중을 낮춰가겠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전부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생겼다. 그 순간 코로나는 교재 삭제입니다. 컨트롤 A 삭제, 컨트롤 A 삭제, 컨트롤 A 삭제. 그때까지는 코로나를 공격적으로 쓸 거고요. 자, 오늘 10명 뽑을 겁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일단 단톡방. 오늘 특강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방. 그 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안 들어오면 누가 당첨된지 모릅니다. 거기 발표돼요. 딱 10명.
오늘 여기 올려주신 유튜브 참여 아이디로 KIGH 뭐님 이렇게 해가지고 딱 10명 발표됩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그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지 링크 올라오니까 그거 이따 링크 오늘 밤 11시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인쇄소에 넘깁니다. 오늘 밤 11시 넘어가면 링크 없어져요. 오늘 10명 당첨되신 분들은 꼭 단톡방에서 제가 방송 중에 얘기 안 할 거고 꼭 해주시고 2월 교재 인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쇄소에다가 개별 인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건 따로 본인이 돈 내고 찍으셔도 돼요. 2월 교재. 이거 뭐 찍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 한 3일 됐나? 링크도 안 많은 교재들이니까 본인이 직접 찍으려면 찍으세요. 이거는 인쇄소 연결해 드릴게요. 뭐 시중에 살 수 있는 책도 있으시고 저희 인강 어쨌든 1월에 나온 거 IHL이 40강으로 나와 있고요. 소라 선생님 IM 강의가 30강. 이거 분기별로 업데이트합니다. 인공지능 앱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자 요거 특강 이 시간부터 내일 밤까지 딱 36시간만 요거 특강 때 여러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50% 파격 할인 절대 안 합니다. 이거 평상시에 아예 안 하는 할인이거든요. 요 단과 강의에 한해서 단과 강의 요거 IH 강의 그 다음에 요 강의 지금부터 딱 36시간 내일 밤 11시까지요.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격 그냥 절반 가격 홈쇼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36시간 동안 요거 딱 30%입니다. 반 50%. 요거 딱 반 가격 되겠죠? 한 6만원대, 7만원대로 내려가니까 단가 강의만 그래요. 요 강의 뭐든 간에 요거 쿠폰 번호 드릴게요. 이 50% 할인 절대 다시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1월 마지막. 아마 2월 말이나 3월 말까지 안 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 저기 50% 등록을 해놓고 강의 시작은 일주일이나 2주를 하셔도 돼요. 예. 구매해놓고 당장 시작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게 저기 강의 시작 시점 따로 있더라고요. 홈쇼핑 뭐 요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뭐 저희도 홈쇼핑 하는 거고 뭐 여러분 강의 좋은 거 추천드리면서 들으라고 하는 거고 뭐 오늘 뭐 마감 일부 직전인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좋은 강의 추천하는데 뭐 돈 내고 들으실 분들은 듣고 무료 강의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 선택권을 드릴 뿐이지 뭐 이걸 들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 그 쿠폰 번호인데 오늘부터 내일 밤 11시 59분까지만 이게 입력이 돼요. 요거 제가 단톡방에 다시 캡처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그대로 16자리 복붙해가지고 결제할 때 요거 PC에 넣으면 50% 할인됩니다. 단가 강의만 PC에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넣어도 되고 요거 제가 단톡방에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간이 25분이나 오버됐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까 한 500명 넘게 오셨었는데 12시에 또 식사하러 가시느라고 또 많이들 또 이렇게 자리를 뜨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순삭이죠. 자, 오늘 토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이마트처럼 빨리 가죠. 이 가전제품 주제가 오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을 드리는 주제고요. 제가 이거를 좀 디벨롭을 더 하려고 그래요. 2월달 강의와 2월달 인강이나 이제 그 원격 화상에서 더 디벨롭을 하고 이런 특강을 통해서 어느 딱 테마를 정해놓고 디벨롭하는 방법을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오픽에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계속 할 테니까 그런 포인트로다가 계속 테마를 저랑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아가 봅시다. 아시겠죠? 네네. 자, 당첨자들 저희가 그 단톡방에 발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링크 좀 드릴 테니까 그거 하시면서 그 단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말 동안은 좀 하고 그 다음에 단톡 나가실 분들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엇보다 영어 공부는 오픽이라는 시험 자체가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저랑 평생 꾸준히 함께 하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매일매일 방송과 인터넷 강의 혹은 이런 시험 대비용 강의를 통해서 꾸준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